어차피 해둬야 되긴 하는 단원인데 요 풍산자 책이 조금 내용이 이해력이 좀 잘 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할 건데 제가 하는 거를 잘 적어두셔서 나중에 또 봐야 돼요. 이게 제 처음의 개념이라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 분들이 있지만 영상을 꼭 집에서 볼 거라 믿습니다. 보겠죠? 네, 조회수는 여기인데 보긴 봅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지금 하는 게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극한.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기호가 나타나는데 그 기호가 뭐냐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호라고 하는 있어요. 요거를 영어로는 인피니트라고 합니다. 가수도 있어요. 남자 가수 인피니트 있잖아요. 걔네들 노땅 아니냐 이제? 예? 인피니트 옛날 가수 아니야? 인피니트? 아 맞다. 옛날에. 제가 부사생. 자, 요런 기호가 있고 또 요런 기호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호예요. 0이라고 쓰는데 저것도 기호입니다. 원래는 대학교에 저 기호의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설명을 못 하니까 이렇게. 선생님 근데요 저 이게 제이랑 네. 저 무한이랑 거랑 세트예요. 응? 제이랑 무한이랑 아, 이 J가 아니고요. 점입니다. 아, 기호가 있다. 아 요거랑 요거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등학교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접근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고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이 일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먼저 이렇게 생긴 요 기호를 우리가 인피니트라고 하고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큰 수가 아니고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계속 커져가는 중이에요. 우주가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커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호를 저렇게 씁니다. 알았죠? 다음에 요거는 0이죠. 근데 숫자 0이 아니, 딱 떨어진 0이 아니고 요거는 0에 다가간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요거를 무한소라고 있습니다.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0은 아닙니다. 근데 기호는 0을 쓰잖아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0하고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0을 0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0에 다가가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 0에 다가가는 건지 0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건 0에 다가가는 거고 이건 0이야를 그냥 깨우쳐요. 그래서 딱히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같은 거예요. 알았죠? 요건 무한대, 요거는 무한소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구별이 돼요. 자,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커져가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표기는 요걸 쓸 건데 표기는 요렇게 쓰는 건데 어떤 표기가 이것도 다 되냐면 만약에 무한대의 제곱이에요. 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지만 이걸 쓸 때는 이렇게 답지에 써야 돼요. 무한대의 제곱이 나왔어. 그 답지에 쓸 때는 그냥 무한대라고 쓰는 거야. 알았죠?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랑 같은 거예요? 네, 이건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이건 커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제곱도 커져가죠. 답지에 쓸 때는 그냥 무한대로 쓰는 거야. 만약에 얘가 루트의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게 또 커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얘가 3배의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3 곱하기 무한대도 커져가겠지? 커져간다는 건 다 저렇게 쓰는 거야. 얘가 로그의 무한대가 나왔어요. 이것도 커져가는 거예요. 저렇게 씁니다. 얘가 2의 무한대승이 나왔어요. 이것도 커져가는 거죠? 저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커져가는 상태라면은 요렇게 다 표기를 해요. 얘가 작아지는 거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작아지는 거분의 숫자 분모가 작아지잖아? 전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가죠. 그럼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커져가는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커져가는 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커져가는 걸 3번 한 거고 얘는 커져가는 걸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는 커져가요. 그래서 이거의 표현도 젠장할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무한대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무한대가 이렇게 해서 커진 건지 이렇게 해서 커진 건지 이렇게 커진 건지는 몰라. 알았죠? 커져가는 걸 이렇게 표시했어. 그럼 나는 문제를 풀 때는 이 커져가는 것이 요거였는지 요거였는지 요거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 알았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표기가 어디 표현해서 왔는지는 따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다 배운 게 이게 이런 표현이 다 배운 것들 아니냐?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세배도 있고 루트도 있고 그죠? 분수도 있고 제곱도 있고 세제곱도 있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 무한대가 적용이 될 수 있다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 3차 루트를 다 흡수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뜻이야. 첫 번째 요렇게 표시게 하는 거는 이렇다. 두 번째죠.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관적인 사고에 의존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과의 대학교를 가시면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있어요. 그걸 미적분학이라고 배워요. 여러분 뭐 차촌들이 보면 배웠잖아. 배울 텐데 요새는 그것도 잘 그냥 생략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수학에 특히 관계된 거가 아니면 또 안 해요. 그냥 뭐 이런 이 정도만 사고만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이는 거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금 더 세분화 배우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다예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들었잖아. 기호를 만들면 그 기호에 대해서 사칙 연산이 성립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기호를 배웠어요? 지수를 배우면 지수의 사칙 연산이 되는지를 합니다. 행렬을 배우면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는지를 따져야 돼. 집합을 배우면 집합의 사칙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로그를 배우면 로그에도 사칙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과 과정에서 거의 다 빠져가지고 안 다 치고 넘어가요. 사칙 연산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설명할 텐데 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얘가 직관적인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거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커져가는 거하고 커져가는 것이 더해졌다면, 커져가는 거하고 커져가는 것이 빼졌다면, 커져가는 거하고 커져가는 것이 곱해졌다면, 커져가는 거하고 커져가는 것이 나눠졌다면 어떻게 될 거냐? 커져가는 거에 대한 사칙 연산이네. 이거를 따져야 돼. 두 번째, 작아지는 거하고 작아지는 것이 더해졌다면, 작아지는 거하고 작아지는 것이 빼졌다면, 작아지는 거에다가 작아지는 것을 곱했다면, 작아지는 것분에 작아지는 것을 나눴다면 어떻게 생길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아시겠어요? 또 있겠죠? 커져가는 거에다가 작아지는 거를 더했다면, 커져가는 거에다가 작아지는 거를 뺐다면,
작아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뺐다면 작아지는 거하고 커져가는 거를 곱했다면 커져가는 거분의 작아지는 것은 작아지는 거분의 커져가는 것은 나누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될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직관적인 거고 요 내용을 아시는 게 극한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사칙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수학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내용에 보면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호가 생기면 사칙연산, 뭐가 생기면 또 사칙연산.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숙지가 돼. 근데 헷갈려 할까봐 미리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답을 내주실 건데 좀 이따가 물어봅니다. 알겠죠? 1분 있다가. 숫자가 딱 나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커져가는 거에 커져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커져갈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물어봅니다. 요거는 요 미적분 여기 처음이신 분? 거의 처음 아니에요? 다 처음이냐? 니네 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무작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부터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저를 아시는 분은 틀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 저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당하겠다 이거죠. 알겠죠? 이게 사실 이게 많이 나와. 이게 나중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적어놓으시고 확인하셔야 돼. 잘 따지면 내가 진짜 직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되겠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원래 1시간 동안 하면 다 답을 찾을 건데 아마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좀 알려주고 맞춰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분 날 근데 요새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캐롤도 한 번도 안 들려. 그죠? 캐롤도 안 들리니까 뭐 크리스마스 그냥 노는 날이고 다음 주가 이틀이지. 진짜요? 31일 이틀 31일은 왜요? 학원 방학. 학원 진짜 1, 2, 3 이렇게 쉬어야 좋지. 안녕하세요. 접니다. 누구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진짜가 늦은 적이 없는 애인데. 저녁 먹다 오늘 학원 있는 줄도 모르고 저녁 먹다 늦었어요. 엄마한테 안 혼났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냥 보내주시던데요. 딱 봐, 5개 정도. 자, 이제 한 명씩 물어봅니다. 인솔아? 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커져가는 거하고 커져가는 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 커져가요. 커져갑니다. 알았죠? 2배 커져가는 데는 요 기호로 표시하는 거야. 경수야! 다음 두 번째.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면 어떻게 될까? 윤지야?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어떻게 되겠냐?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0이에요 이러면 안 됐다. 야 커져가는 게 여긴지 여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출처가 된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거야.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거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한 번에 알아낼 수 없어요. 몰라예요. 몰라. 알았죠? 몰랍니다.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엄정화가 노래도 불렀잖아. 몰라 알 수가 없어.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해주면 모릅니다. 알았죠? 한 명이 터졌어요. 내가 가끔 노래 부릅니다. 근데 무조건도 불러줬잖아. 어제는 노래방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어요. 쌤 어제 영현쌤 집까지 수교 선생님인가? 어제 뭐 사람들 장난해서 아침까지 마셨대. 자,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모른다. 왜 모르냐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야. 요거 잘 들어.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돼요. 커져가는데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져가는 개념에서 얘가 그닥 조그맣게 작게 커져가는 거기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커져가요. 그런데 이 앞에가 커져가는데 작은 커져가는 개념에서 뒤에가 더 빨리 커져가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마이너스로 커져가게 되고 요게 커져가는 거에서 크기가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알죠? 이게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극한이 수학자들이 다루지 않았어.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이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다뤄.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최근에 알았던 거 아니야? 지구랑 비슷한 별이 있다는 거 옛날에는 15년 전만 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수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센타우리 별. 그죠? 어벤져스 거기 갔다 왔잖아. 거기. 자, 그럼 이게 크기가 비슷한 커져가는 개념이라면 얘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수도 있고 커져갈 수도 있고 몰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얘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알겠죠? 요거 하나. 다음 요거. 이거 당연히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하죠. 다음에는 정우야.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곱했어. 그럼 커져갈까 어떻게 될까?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곱하면 얘 모양이잖아. 자, 커져가는 거분에 커져가요.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몰라요. 그죠? 엄정화 또 불렀죠? 2절 몰라 알 수가 없어. 모릅니다. 자, 요것도 설명을 하죠. 커져가는 거분에 커져가는데 분모가 더 빨리 커져가고 분자가 작게 커져가는 거라면 이거는 작아져요. 0이 아니다. 작아진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여기가 커져가고 여기가 더 분자가 더 빨리 커져가면 얘는 커져가요. 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내가 모른다고 한 거는 값이 없다가 아니라 그걸 조금 더 깊게 관찰해야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요거 작아지는 거 더하기 작아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 더하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더하기 작아지는 거 어떻게 되나요? 치호야 형민아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거를 뺐어. 작은 거에서 작은 거를 뺐어. 그럼 커져 작아져.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해도 괜찮아. 답만 제대로 맞으면. 작은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빼면 작지. 그게 뭘 물음표야. 당연히 작지. 다음 여진아 작은 거에서 작은 거를 곱했어. 작은 거에서 작은 거를 곱해서 어떻게 돼? 당연히 작아집니다. 다음 가윤아 작은 거분의 작은 거 작은 거분의 작은 건 어떻게 될까요?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지는 거야. 작은 거분의 작은 거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져. 작은 거분의 작아지는 걸 따지면 상황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았죠?
실제로 이런 걸 따질 때 다 해본 거야. 이거 옛날 수학자들도 다 따진 거야. 분모가 작아져. 0.1,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분모가 작아져. 분자는 0.1, 0.0001, 0.000001 이렇게. 여기도 작아지고 여기도 작아져. 근데 이 값을 따지면 작아져요. 계속 하다 보면 작아져. 알았죠?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직관적으로 이 값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음 요거 커져가는 거 더하기 작아지는 건 어떻게 되나요? 세빈아,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더했어. 커져가요? 커져가죠. 커져가는 걸 작은 걸 뺐어. 커져가요. 작은 거에서 커지는 걸 뺐어. 마이너스로 커져가죠?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곱했어요. 이게 모르는 거야. 자, 요 두 개 대답 잘 하셔야 돼. 주원아, 분모가 커져가고 분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분모가 커져가고 분자가 작아져.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가 커져가. 당연히 작아져 이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분모가 커져가고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야. 다음에 요거.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가 커져가. 분수인데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가. 그럼 전체는? 자, 이렇게 사칙연산을 따져보면은 모른다라고 한 게 4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거로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커져가는 거 더하기 커져가는 거면 커져간다. 그러면 애들이 에? 그런 거 있어. 모르는 거 아니?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이건 당연한 건데. 작아지는 걸 작아진 걸 빼주면 작아지지 않냐?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당연히 작아지는 거니까. 알았죠? 그럼 여기에 모른다라고 하는 게 4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 4가지만 집중적으로 미적분이 끝날 때까지 배워요.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4개만 가지고 배웁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걸 배우지 않아요. 요것만 배워요. 요것만 관찰하는 거야.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를 배우게 되고 요 4개를 따로 단원을 정해서 배웁니다. 그거를 3번째로 하겠습니다. 요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를 옆에다가 적어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 4가지 요 지우고 적습니다. 요 4가지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번째 부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을 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형으로 고쳐서 푸는 걸 제가 알려주면 그대로 풀어만 내면 된다. 알겠죠? 풀어만 내면 돼. 그래서 부정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부정형 4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면 자, 부정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대 마이너스 요 D로 합시다. 일단 책의 순서들은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게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고 작아지는 거분의 작아지는 꼴이 있고 다음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4가지의 부정형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어떻게 푸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한 대로 기억했다가 풀어서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를 풀 줄 알면은 미적분학은 90%가 끝난 거예요. 다 저걸로 장난합니다. 어렵게 보이느냐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알겠죠? 되셨나요? 네.
어려워요? 이거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아, 이런 걸 배운다 이거죠. 이런 거지. 옛날에 수학하던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고민해서 했던 거를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배운 거야. 그냥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야. 원래 다 이거 따져보고 이런 데 따져보고 해서 이건 아니네, 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거를 난 내가 알려준 것 뿐이죠. 여러분 그냥 추각해서 그런 거야. 쇼츠로 요약본을 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따지는 게 맞는 건데 요렇게 공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또 부정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책에서 있는 걸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또 필기도 하게 되니까 자,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봐요. 13페이지. 자,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데 요 뒤에를 띱니다. 이렇게. 그래서 LIM을 붙여요. LIM을 붙여서 X가 어디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생겨 있는 여기까지가 극한이라는 뜻이고 요 뒤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이 녀석을 극한을 따져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할 거잖아. 요렇게 값을 구하려고 할 때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이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대입해서 차례로 음미해서 따지든가 아니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지든가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그래프 위주로 접근하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말하고 그냥 이거 하나씩 숫자 넣어서 하면은 그냥 극한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우리 책이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주로 그림을 그려서 교과 과정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따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해력의 차이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문제 13페이지가 1번. 이건 뭐 그래프를 안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게 나왔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라고 되니? 1? x가 1로 가까이 갈 지역에 2라고 돼 있죠? 2로 가까이 갈 지역에 x의 제곱 더하기 1 이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뜻이야. 이건 해석과 무슨 뜻이냐면은 야 x가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요 녀석은 어디로 다가갈 거라고 말할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2를 여기다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4죠. 4에서 1하니까 얼마야? 요거는 5라고 쓰는데 는 5라고 쓰는데 여기 리미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5에 다가가는 중이라는 뜻으로 다 해석하더라. 알겠죠? 해석은 리미트가 붙잖아요. 야, 이 x가 2로 갈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니? 이 집어넣어. 5로 가는 거야. 라고 다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게 는 5라고 쓰지만 실제 소급 인원은 5에 다가가는 거예요. 극한이라는 뜻은 그죠? 다가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리미트가 붙었다는 그런 뜻이야.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 게 그냥 차례로 음미해서 푼 거야. 이걸 그래프로 접근하면은 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x축, y축에 우리가 그래프가 또 약할 수가 있잖아. 요 x제곱 더하기를 그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건 알아요. 선생님 그림 못 그리면 어떻게 해요? 숫자 넣으면. 자, 여기가 2가 여기 있어요. 야, x가 2로 여기에 다가가.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디에 다가가? 여기에 다가가겠지 뭐. 그 값이 얼마야? 5예요. x가 2에 다가가잖아?
그러면 여기 2에다가 가면 이 함수값은 5에다가 가네. 그래서 5라고 쓰면 돼.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야. 알았어요? 숫자 넣어서 따지나 그래프 그려서 따지나. 근데 우리 책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고 돼 있잖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림을 그리는 걸 우선적으로 해라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냥 너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이 커져간다는 뜻이죠. x 더하기 3분의 이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넣으면 되지. 야,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해. 커져가는 거에다 3 더하면 커져가는 거지. 커져가는 거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 분모가 커져가는 거분의 1이야. 분모가 커져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는. 이건 작아지는 거잖아. 는 0이라고 쓰고 해석은 작아지는 거였어요 라는 뜻이야. 알겠죠? 0이라고 썼지만 누구나 다 이게 붙어있잖아. 그러면 이게 작아진다는 뜻이네 라고 알아듣는다 이거지.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 그림 그릴 수 있냐? 이거 분수죠. 요 분수함수, 유리함수. 정근선 찾아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였지? 그래서 그걸 그렸다고 치자. 시간이 걸려도 된다. 이거를 남들처럼 빨리 못한다고 실력이 드는 게 아니다. 요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됐죠? 그러면 x가 커져가. 그럼 여기가 커져가는 건 여기서부터 커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달랑말랑 여기 나가가. 는 걸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느 교과서든 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넣으면 나는 이렇게 답이 알아듣지만 이거 그림 쪽에 더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모든 책에 다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리는데 모를 것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숫자 넣으면 돼. 알겠죠? 두 가지를 혼용합니다. 근데 둘 다 할 줄 아는 건 좋은 거야. 나중에 궁극적으로 둘 다 할 줄 아는 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책에 그림이 있으면 설명할 때는 그림이 그려주면 더 나으니까. 그죠? 말로 주저 야 분모가 커져가니까 작아지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림을 줍니다. 그림에 자신이 있으면 하고 없다 그럼 너. 근데 자꾸 그려보고 하는 게 좀 좋겠죠. 자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네. 됐지? 됐지? 두 번째는 나중에 합니다. 2번 빼고 4번 있죠? 자 밑에 유제 2번에 1번하고 4번 두 개만 해볼까요? 이제 2번이요? 네, 밑에 유제 1번하고 4번만 합시다. 벌써? 오늘 시간 너무 짧아. 딴 반에 가서 거의 녹화 안 해가지고. 자, 진동이라고 하고 발산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건 그냥 극한의 용어야.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했더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 녀석이 했는데 얘가 1도 나왔다가 마이너스 1도 나왔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선생님 1도 되고 마이너스니까 수렴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니고 이건 발산이라고 합니다. 1도 됐다가 마이너스 1도 됐다는 거는 수학에서는 값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극한에서는 값이 없다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그림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 하나로 다가간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발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하나의 값으로만 나타날 때를 수렴이라고 지칭한다. 알겠죠? 숫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면 발산이라고 한다입니다.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는 어느 거냐면
3번 가죠.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x-2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봤어. 2를 넣어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자는 1이잖아요. 분모가 작아져. 그럼 어디로 가 이거? 분모가 작아져 어디로 가 민기야? 이거 분모가 작아져. 무한으로 랩치고 커져가요. 분모가 작아지잖아. 이거 커져가요. 그럼 이거의 값은 커져간다라고 표시하고 옆에다가 발산이라고 써주면 금상첨화죠. 안 써도 그만. 됐죠? 값이 나오지 않으면 수렴이라고 하지 않고 발산이라고 합니다. 넣으면 되죠. 저거는 진짜 그냥 숫자 0분의 1입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붙으면 무조건 얘가 0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분의 1이에요. 그러면 커져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나는 요거의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잖아. 이 책마다 나옵니다. 요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분수인데 제곱인 건 고등과정에서 안 배워. 요 그림을 그리면 얘가 2가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x가 2로 다가가요. 여기로. x가 2로 다가가면 요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커져가잖아. 그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쭉 커져가. 아, 그러면 커져가네. 라고 그래프는 처리돼요.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는 편하죠? 따져도 답이 나오고 요 그려도 답이 나오고 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은 안 배웠지만 지금 요 그림, 제곱된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건 극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배워요.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죠? 다음 두 번째도 합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의 절대값분의 마이너스예요. 숫자는 뭐죠? 자, 여기다 1 넣어봐요. 1 빼기는 0이죠. 0이라는 거는 극한이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작아지는 거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작아지는 거분의 1이 커져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로 커져가겠지?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고 발산. 자, 요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로 이거를 친 다음에 그림을 엔터를 탁 치면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면 x가 1에 다가가잖아요. 그럼 그림은 요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밑으로 되니까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난 통달했어. 그럼 바로 착착착 답이 나와.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넣어서 따지는 경우, 그리는 경우 두 가지를 혼용해서 배운다. 당분간은. 알겠죠? 자, 선생님 그래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따지는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숙달이 되셔야 돼. 다음은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제곱에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얘는 무한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인데 아까 전에 무한대의 제곱은 커져가는 거니까 무한대겠죠? 거기다 3을 더했어. 아이고 커져가는 거에 3 더하면 커져가겠죠. 그죠? 이건 커져가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당연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x제곱 더하기 3의 그림은 여기가 3이야. 이런 그림이라는 거 알았어요. x가 커져가 1로 가. 그래프는 1로 가. 커져가는 거죠? 커져간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림 그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숫자 넣어서 따지거나 이게 그려보거나 두 개 다 혼용되는데 쉬운 그림은 아니잖아. 이거는 안 다치고 혹시나 새로운 게 나오면 조금 내가 몇 번 그려보시면 습득이 된다.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자, 유제 4번이 1, 2, 3번 있죠? 그거를 풀어주세요. 이제 다요.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따지는 걸 더 손해도 됩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 그림 그려서 따져라 나올 리도 없고 그냥 값이 얼마냐가 묻거든. 그러니까 숫자 넣어서 따지는 걸 해도 돼. 그게 현재로는 직관적인 거에 더 접근이 가능해. 그냥 넣어서 읽어서 작아지는 거분에 마이너스든 마이너스만 되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한두 번 틀리는데 조금 따지다 보면 어느 정도 습득이 됩니다. 금방 되죠? 1번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2번은 뭔가요? 무한대. 무한대. 3번은? 무한대.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우극한과 좌극한. 모의고사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배점은 무조건 3점. 틀리면 바보죠.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근데 틀리는 경우가 꽤 됩니다.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주로 그래프로 출제합니다. 자,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설명할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래프를 줘요. 그래서 다음처럼 그래프를 줍니다. x축, y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줘요. 다음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x축, y축일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fx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그래프를 보니까 저 1로 갈 적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죠? 이거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극한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리미트 1로 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요. 이런 뜻이야. 아, 그러면 1 플러스가 붙으면 1의 오른쪽에서 여기로 땅다라당땅땅땅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도 이쪽에서 가는 거죠? 땅다라당땅땅땅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잖아, 2로 다가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가죠. 그거를 기호로 리미트 1의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이건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다 뜻이야. 1에 가는데 1보다 작은 쪽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땅다라당땅땅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어디로 다가가요? 2로 다가가죠, 그죠? 이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2. 작은 쪽에서 가도 당다라당당 다가가니까 2. 요거의 값도 얼마예요? 2점.
그럼 얘는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같죠. 그러실 때는 요 값이 2입니다. 우극한 값 따지고 좌극한 값 따졌는데 같으면 2라고 답지에 쓰면 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gx. 그러면 얘가 gx입니다. 자, 요거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그걸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리미트 x가 1의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1의 우극한이야.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여기 큰 쪽에서 1로 땅다라당당당당당당 가요. 그럼 그래프는 땅다라당당당당 가죠? 어디로 나가봐? 여기로 나가야 돼.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3. 그래서 얘는 3이야. 좌극한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야. 1로 다가가는 거야. 왼쪽에서 다가간다를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자, 1로 가는데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야. 1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 그래프는 이렇게 땅다라당당당당당당당 가죠. 어디로 가? 2로 가죠. 2 있잖아요. 여기가. 맞죠? 이 라인에 가잖아. 여기서 밑에서 2로 가잖아. 이렇게. 그거 알겠어요? 네. 그럼 요거의 값은 얼마예요? 2예요. 값이 같아 틀려요. 달라요. 그럴 때는 x가 1로 갈 때의 극한 값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달라서 없어요.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2입니다. 달라요. 그 극한 값이 없어요. 함수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 우자가 같은 게 있어. 우자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없고 얘는 있잖아. 근데 이 두 그래프를 잘 관찰해보면 두 그래프를 구별할 수 있어. 어떤 경우는 극한값이 없을까? 이거하고 이거는 얘는 없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없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영어로는 continuous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붙을까? 붙어 있는 거를. 영어는 continuous야. 컨티뉴스요? continuous. 우리나라 말로 연속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붙어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컨티뉴스. 연속 함수라고 불러요. 요거는 떨어져. 연속이 아니지. 네. 불연속. 불연속 함수라고. 연속 함수라고 부르고 불연속 함수라고 불러. 고1 때는 연속 불연속을 안 따져. 근데 고2부터는 붙어있는 함수가 있고 붙어있지 않은 함수가 있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라는 뜻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 나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알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들끼리는 야 이거 연속함수니까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불연속함수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고2 때부터야. 1학년 때는 그런 말 쓰지 않는다. 알겠죠? 요런 함수 요런 함수가 있다. 우극한 좌극한입니다. 책 봅니다. 요건 별표라 책에 한 장 넘어가요. 자 5번 봐요. 아 이거 하나 해줘야겠다. 하나 해주고 문제 하나 하고 민재 말 안 들었냐? 자 5번 봐요.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만 보고 찾으면 되니까 신경 많이 쓸 거 없죠. 여기가 색칠이 꽝냐, 여기가 2인데 여기가 빵꾸가 빵냐, 빵꾸가 빵냐, 여기에 색칠이 꽝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더 합니다. 리미트 x가 0, 0에 가는 거야. 빼기 0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이게 0이잖아요. 1로 가. 그럼 여기서는 그림만 따라가야 돼.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얼마로 다가가? 여기 얼마로 써 있어야 돼. 얼마야? 3이라고 써 있지? 응? 얼마로 가 그럼? 얘는 3으로 가요. 됐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x가 0에 우극한 0에 우극한
0에 가는데 오른쪽에서부터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0의 우극한 오른 0에 가잖아. 이쪽에서 가는 거야. 그럼 그림은 요거 따라가 어디로 가? 3으로 가. 맞죠? 이해되니? 니네 이해되냐? 우극한 3으로 가. 좌극한 3으로 가. 좌극한 왼쪽에서 일로 가는 거야. 3으로 가. 이쪽에서 일로 가. 3으로 가. 그렇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fx는 3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번 됐죠? 4번.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fx 2의 좌극한이야. 2에 가는데 왼쪽에서 가. 그러면 그림 따라 일로 가. 왼쪽에서 가. 일로 가. 점점 작아져. 0으로 가죠. 값은 0이야. 리미트 x가 2로 가. 플러스 2의 오른쪽에서부터 갈 거야. 플러스 2의 플러스 1로 가. 그럼 그림은 얘가 방바라방바 나도 방바라방바 일로 가. 3으로 가. 그죠? 요 라인이 3이니까 요 라인이 3이잖아. 위에서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3 같아? 다르죠?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값은 있어? 아니 없어. 이렇게 돼요. 근데 수학에서는 없다라고 안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극한에서는 없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not ex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불러요. 왜 이런 용어를 있다 없다도 안 하고 했느냐? 그 의미는 이제 개념이 강해서 그런 거야. 정리해보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배우는 함수값하고 구별이 안 돼. 극한에서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exist하다, not exist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용어가 붙였어요. 천대들이 모인 수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왜 붙였겠냐? 뭔가 다른 거를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붙인 거야. 극한은 저런 용어를 쓰는구나. 알았죠? 그렇다. 그래서 이건 존재 답지에 쓸 때 없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너 어디서 이따위로 배웠어?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죠? 영어로 not exist 이렇게 쓰고 나 영어로 쓰잖아요. 선생님 또 불러. 너 대학교 공부했니? 이렇게 부릅니다. 대학교는 그렇게 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유제 6번 해주세요. 진태야! 아 네. 자! 아 피곤해 머리 아파요. 어디에요? 유제 6번. 저 어디야? 풀지마. 선생님 스페스급 5번이야? 스페스급은 아니었는데 쓰는데. 여기까지 쉽지. 아 중간에 졸았는데. 그러면 안 돼. 기초중이 기초가 있어. 난 리미트를 한 이상 좀 뭐지 어떻게 쓸까 고민해보자. 리미트? 내 인생의 안개. 풀려 쓰기 연습할까 아니면은 좀 쌤처럼. 수영 나 차가 죽겠어. 왜 이러지 나? 그러니까 쓰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 리미트 PP체로 PP체로 쓰는 애들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꾸 공간이 되게 진짜 먹어서. 친구는 그냥 L자 이렇게 쓰는데 그거 리다 보니까 리다 보니까 이상해. 그렇게 써도 돼. 고인물들은 그렇게 이렇게 써. 아 쎄다. 아예 수장쌤하고 또 한약까지 말하신 거 아니야? 한약 아니 이상하다. 왜 자꾸
시대가 이거 잤는데 왜 계속 자고 있는 거니까. 야, 미쳐버리겠네. 다음 장에 가우스 나온다. 준비해라. 아 이게 네 집이 아니고 역시 A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얘는 A보다 작은 얘나 얘는 3 아니야? 차범경 사람이 없으니까 패들이 그걸 안 증가의 개수. 답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내가 나 갑자기 몰랐어. b 때가 a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야 이중이었어?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진짜? 나 이거 다 푼 거야. 아니 저거 주던가 내 뒤에 줄게. 나나 쳐 나와 있잖아. 거야? 그러네. 문제네. 틀렸네. 잘 가라. 진짜지 않는다. 뭐야 얘는 왜 또 있어? 아 이제 그래프가 끝나버렸구나. 그냥 A가 이런 진짜 좋아하는 x 플러스 b가 또 뭐냐? 과학쌤이 줬어. 8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뭔가 혼감을 빵으로. 얘도 1 맞잖아. 얘도 1 아니야? 몰라 진짜 이상하지. 이거 또 이제 잠이 깼어 쌤이 나가니까. 일단 왜지? 그만하지. 왜 그런 거지? 쌤이 이유를 모르겠어. 다 이해되셨어요? 오, 멋있어. 특이한 거. 와 아, 진짜 이 농담 아니고 극한 설명은 내가 제일 잘한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설명만. 끝. 완성 끝났어. 아니, 설명은 끝났다 이죠. 이제 문제 풀어야 몇 분에 끝나요? 25분. 25분이요. 여기서 졸았어. 시간 애매하다. 나 풀고 잤어 그냥.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일부러 적었거든. 이런 거 집에서 공식 하나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풀고 잤어. 이거 어떻게 풀고 그래요? 많이 풀고 이유가 몇 시간? 하나만 설명하죠. 그리고 끝날 시간입니다. 설명만 잘 하면 충분해.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그림을 2개 그렸잖아요. 우극한 자극한을 따지는 경우가 있고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데 문제를 풀다가 이건 우자를 따져야지. 이거 우자 따지나 안 따지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봤는데 우자를 따지는 건지 안 따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우자를 나눠서 해야지. 이건 안 나눠도 되네 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자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자를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분수꼴이 있으면은 99.9% 우자를 따지게 돼 있어요. 분수꼴이면. 알았죠? 다음에 기호가 눈깔에 보여. 그러면 일단 우자를 따져서 풀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기호는 2개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뭐하고 볼까? 절대값 맞아요. 가우스 절대값이 눈깔에 보여. 이유 없어요. 우자 따져야지. 10 다음 문제. 가우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자를 따져야지. 그런데 가우스라는 게 참 애석하게도 교과 과정에 가르치지 않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나와. 개짜증인데 어떻게 나오는 걸. 그래서 요 가우스는 따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성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합성함수가 뭐 FG 이런 거죠? FG 이렇게 F가로 합성함수 하면 우리 시험 볼 때 합성함수 했잖아. 그 합성함수가 나오면 우자가 거의 따져야 돼.
그리고 이 합성함수가 출제율이 높아요. 4점이야. 요건 3점인데 요게 섞이면 4점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그림 아까처럼 그림 나고 하는 건 3점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데 요 기호가 나면 틀려주죠. 그래서 요런 기호가 나왔을 때가 4점이에요. 이제 요거를 외워야 돼서 요 세 가지는 우자를 따지는구나. 그래서 앞대가 돼서 외웁니다. 분수, 기호, 합성 세 개는 외워야 우자를 따집니다. 요 세 개는 알겠죠? 요 세 개는 우자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우스만 설명하죠? 그리고 끝납니다. 한 3번이면 되겠다. 나머지는 쉽죠.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생긴 게 가우스 기호예요. 이거 봤죠? 대괄호. 대괄호입니다. 가우스는 5대 천재 수학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1대 천재 수학자는 누구냐면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기하학의 창시자.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나 유적 찾는 영화 보면은 반드시 아르키메데스의 창, 아르키메데스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유명한 천재예요. 기하학의 창시자. 2등 천재가 누굴까요? 뉴턴. 아이작 뉴턴. 뉴턴이야? 뉴턴이 수학자? 아이작 뉴턴. 3대 천재 수학자로 말하면 진짜 가우스가 되는 거예요. 3대 아가우스. 3대가 가우스. 4대 천재 수학자라고 하면 방정식은 오일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오일러. 몰라. 우리가 쓰는 기호의 거의 다가 오일러가 만드는 거예요. 4대 천재 수학자는 파스칼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지금도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스칼. 태풍의 단위에 96 헥토 파스칼 하죠? 그 파스칼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대기압의 단위를 하는 거지. 그 가우스가 요 기호를 만들었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이걸 만들었냐? 그런 건 없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겠지. 이 기호가 뭘 뜻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뭘 뜻하나요? 무슨 정수인데. 이 기호가 용어로는 이거는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런 뜻인데 요 기호가 뭘 뜻하는 거냐면 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2.7이 있어. 수학에서는 0.7이 나오면 계산하기가 이 소수점은 수학의 발명품 중에 들어가요. 수학의 발명품 중에 소수점이 들어가. 2.7이 있는데 이 0.7이 있으면 계산이 항상 수학은 안 돼. 그러니까 정수 따로 소수 따로 분리를 해야 돼. 그럼 2.7에서 2를 빨리 알고 싶으면 뒤에 0.7을 어떻게 줘야 돼?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우스가 그때 그걸 아는 거야. 그럼 얘를 버리는 기호를 만들어 놔야지 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가우스 기호는 끝난 거야. 버림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거지 뭐.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게 수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수학에서 다루는데 2점 얼마가 나와. 2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얘는 얼마인 거야? 1점 얼마야? 버려야 돼. 1. 그죠? 0점 얼마면 0.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있어. 마이너스 0점 얼마면 요거야? 마이너스 1점 얼마면 요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럼 2를 찾잖아. 그러면 2를 찾으면 2.7 있잖아. 그러면 가우스 2.7이면 얘 2를 뜻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점칠은 어떻게 구해? 2.7에서 2 빼면 그거 하잖아. 점칠 나오잖아. 그 중학교 때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기호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눌 때 쓰는 기호가 가우스야. 해놓으니까 편하더라 이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가우스가 이것만 만들었니? 숫자가 있으면 반올림도 하잖아. 올림도 하잖아. 그런 기호는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어놨어요. 근데 수학에서 그걸 쓸 일이 없어. 안 쓰는 것뿐이야. 있긴 다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버림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기호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이 알겠죠? 그래서 버림이라는 기호야.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게 그럴듯한 표현으로 쓰는 거야. 버림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듯한 용어로 자꾸 갖다 붙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만 알고 접근하면은 웬만한 기호는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습니다. 네. 이 가우스도 천재 수학자인데 이 사람도 증명 문제를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왜냐면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려니까 다 대부분 주위에서 막 미쳐. 이거 정식적으로 입원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증명을 안 했어요. 자기가 천재여도. 근데 수학은 미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칸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토르. 들어봤어요? 칸트나 네. 칸토어라고 하든지 칸토르라고 해요. 레미제라블.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라는 병신 같은 말을 했는데 칸토르라는 사람이 미쳐 죽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때 당시보다 200년을 앞서간 사람이에요. 집합론의 창시자야. 200년을 앞서가. 그러니까 200년을 뒤를 보고 수학을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심지어는 칸토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도 너 미쳤어? 왜 이런 걸 해? 막 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알았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도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좀 재미삼아 들으세요. 자연수라는 집합 있지 않냐? 네.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죠? 자연수가 있고 짝수가 있어.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야? 양수. 무한집합 아니야? 1, 2, 3, 4 계속 무한이 나가잖아? 그러면 이 무한집합, 자연수라는 무한집합은 셀 수 있냐? 아니요. 잠깐만 생각해봐.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 1, 2, 3, 4. 셀 수 있어? 세수는 있어 생각해요. 셀 수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못 센다고 생각하는 뿐이지 자연수는 1, 2, 3, 4 나간다니까? 아 그럼 컴퓨터가 세봐. 그럼 계속 세잖아. 1, 2, 3, 4. 셀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많은 거 관계없어. 앞에서 또 하나씩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셀 수 있어. 그래 칸토르가 그 얘기를 했어. 자연수는 셀 수 있어요. 뭔 개소리야. 어떻게 세? 무한이 많은데 무한이 많아도 셀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자연수라는 거에 짝수가 있어.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네. 그지? 자연수는 1, 2, 3, 4고 짝수는 2, 4, 6, 8인데 그러면 2, 4, 6, 8이 자연수에 포함되어 있잖아. 부분집합이잖아. 네. 근데 칸토르가 얘기했단 말이야. 자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거든요. 이렇게. 같냐? 그럼 그때 당시 교수가 야, 저거 개소리 하고 있어. 자연수는 1, 2, 3, 4고 짝수는 2, 4, 6, 8인데 그럼 반 아니야? 라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어요, 개수. 무한집합인 자연수의 개수와 무한집합인 짝수의 개수가 같아. 우리가 개수가 같다는 걸 어떻게 따지냐? 개수가 같다는 건 여기 10명이고 저기 10명이야. 그 개수가 같아. 어떻게 따져? 이렇게 따져요. 요 집에서 한 명 데리고 와. 여기 한 명 데리고 와. 짝을 닥쳐. 한 쌍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데리고 와. 짝을 줘. 한 쌍 됐지? 계속 이렇게 한 쌍씩 짝을 질 수 있으면 개수가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하나 1와 짝수에서 2와 짝죠. 저로 가. 여기 2와 여기 4가 와. 여기 3이 와 여기 6이 와. 하나씩 딱 짝 지어지잖아. 개수가 똑같으니까 짝이 지어지지. 맞죠? 그렇습니다. 예, 200년을 앞서간 사람이 칸토르입니다. 저도 처음에 야 이게 뭔 소리야 했었어요. 다 똑같이 느낍니다. 알죠? 그렇다. 어느 여가자. 이 녹화 괜히 잘라.